안녕하세요. 주식인 사이트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KB 바레인프라입니다. 이 회사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인프라 펀드 형태의 상장회사인데요. 유료 도로와 터널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령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지분 인수를 통해 에너지 부문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KB 바레인프라의 사업 구조, 배당 메커니즘, 그리고 2026년 전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B 바레인프라는 어떤 회사인가요? KB 바레인프라는 2006년 국민은행과 국민연금 등 17개 기관 투자가가 총 1조 1,900억 원을 출자하여 조성한 인프라 펀드입니다. 처음부터 장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만큼 투명성과 안정성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코스피에 상장되었는데 상장 당시에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양했습니다. 인프라 펀드라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수익성이나 성장성보다는 배당 수익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유한 자산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KB 바레인프라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신대 구부산고속도로, 서울 용마터널, 남양 주도시 고속도로, 수원 순환도로, 산성터널 등 국가 핵심도로 인프라입니다. 이들 자산은 연간 약 1억 800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 교통 루트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도로들이 없으면 한반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들은 매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합니다. 투자 구조 및 현금 흐름 창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KB 바레인프라는 이러한 인프라 자산에 대해 주식 투자와 후순위 대출 형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대출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낮은 대출을 의미하는데 이는 금리와 원금 상환 일정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이 후순위 대출의 원리금 상환과 주식 배당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투자 자산이 정부, 즉 주무관청과 장기 협약을 통해 민간 투자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BTO, 즉 민간 자본으로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정부 협약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안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자산들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규모입니다. 유료 도로라는 것은 사람들이 매일 지나가야 하는 곳이므로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이 도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프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배당 정책과 세금 혜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KB 바레인프라는 발생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배당소득세 우대 정책 때문입니다. 배당금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경우 그만큼을 법인세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배당 공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높은 배당률을 유지하면서도 법인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현재 약 4.26%입니다. 이것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 금리와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3% 수준이고 장기 채권 수익률이 3% 초반대임을 고려하면 연 4% 초반의 배당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배당금에 대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2026년 배당 증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은 KB 바레인프라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주목할 사건은 보령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지분 인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산 추가가 아니라 사업 영역 확장을 의미합니다. 유료 도로에 집중되어 있던 사업 포트폴리오에 에너지 인프라라는 새로운 축을 더하는 것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은 국가 에너지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므로 도로 못지않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보령 터미널 지분으로부터 새로운 이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이것이 주주 배당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보령 터미널의 규모와 수익성을 고려하면 배당 증가폭이 의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확대에 따른 배당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보령 터미널 같은 에너지 인프라로의 다각화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도로 통행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에너지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관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입니다. KB 바레인프라의 위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합니다. KB 바레인프라의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위험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의 4% 초반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면 배당 수익률의 상대적 가치는 상승합니다. 두 번째는 규제 위험입니다. 유료도로 요금은 정부의 승인 아래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요금 인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료도로 요금 인상을 제한한다면 회사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량 감소 위험입니다. 미래의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통량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매우 장기에 걸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은 그리 심각한 위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 위험입니다. KB 바레인프라는 높은 배당률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차입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차입금 비용 증가로 배당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투자 관점에서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배당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배당 수익률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채권, 적금, 펀드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KB 바레인프라의 장점은 현금 흐름의 안정성입니다. 정부와의 협약이 있는 인프라이므로 배당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한 배당 소득세 혜택도 큰 매력입니다. 일반 채권이나 적금은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KB 바레인프라의 배당금은 다소 유리한 세제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장기 투자 관점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KB 바레인프라는 성장주를 찾는 투자자보다는 배당 수익을 중심으로 자산을 관리하려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합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관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투자자나 이미 은퇴한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프라 펀드라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변동성이 일반 주식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배당금 자체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보령 터미널 수익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배당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기다리며 장기 투자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이 종목의 변동성입니다. 인프라 펀드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와 세력의 매매에 따라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이러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으니 가격 변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트렌드와 KB 바레인프라의 위치를 살펴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노후 인프라 재정비에 투자하고 있고 신흥국들은 신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KB 바레인프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프라 자산 투자 회사입니다. 한국의 도로 인프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입니다. 신대 구부산 고속도로, 용마 터널, 남양 주도시 고속도로 등 이 회사가 보유한 자산들은 모두 한국의 경제 중추를 이루는 시설들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프라 펀드의 특성상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습니다. 유료도로의 요금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함께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배당금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향후 배당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해봅시다. KB 바레인프라의 현재 배당 정책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돌리는 것이죠. 이것은 회사의 성장 재투자를 최소화하고 현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배당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프라 자산의 성질상 유지 보수만으로도 장기간 가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높은 배당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배당 정책을 급격히 변경하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인프라 자산이 노후화되면서 대규모 재투자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를 재포장하거나 터널을 보수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배당률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매우 장기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프라 펀드의 세제 혜택을 더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KB 바레인프라의 배당이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KB 바레인프라와 같은 특수한 펀드의 배당금은 특별한 세제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돌려주면 배당공제라는 제도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이는 회사의 세후 이익이 더 커진다는 의미이고 결국 주주들에게 돌아오는 배당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이자는 15.4%의 세금이 일괄 부과됩니다. 반면 KB 바레인프라의 배당금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신고하는 방식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라면 배당금에 대한 실질세율이 이자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관점에서 KB 바레인프라의 역할을 살펴봅시다. 개인 투자자가 자산을 배분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자산 클래스가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그리고 인프라 자산이 그것입니다. 이 중 인프라 자산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수익을 제공해왔습니다. KB 바레인프라는 이러한 인프라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부동산이나 직접 인프라 투자와는 달리 주식을 통해 소량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도 주식이 훨씬 뛰어납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본다면 KB 바레인프라는 변동성 높은 성장주나 기술주의 리스크를 상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이 안정적이므로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다음에 다뤄주셨으면 하는 종목도 남겨주세요. 주식인 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전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